자, 오늘 가지고 온 친구는 핫토이사에서 나온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 버전 울버린입니다. 최근에 나온 버전 같은 경우에는 1973년 버전의 울버린이었고요. 영화상에서 보면 미래의 울버린이 입고 있는 수트죠. 따로 전투 중에는 입지 않았고 그냥 잠옷으로만 입고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이 버전 같은 경우에는 수집 초기부터 정말 갖고 싶었었는데 이제야 구매를 하게 됐네요. 하여튼 거두절미하고 일단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헤드부터 보시면은 핫토이가 양산한 울버린 중에서 가장 잘 나온 헤드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은 해봅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휴잭맨이라는 것은 보입니다. 오히려 울버린보다 휴잭맨에 가까운 얼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360도 돌려봐도 뭐 파팅 라인도 잘 보이지 않고요. 도색 퀄리티 같은 경우에도 요즘 도색보다 오히려 유니크한 느낌이고요. 피부 색 같은 경우에도 휴잭맨은 피부가 하얀 편인데 영화에서 나올 때는 태닝을 좀 했는지 구릿빛 피부 정도 느낌이 나죠. 그래서 살짝 어두운 톤이 오히려 저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앞머리 같은 경우에는 앞쪽을 살짝 파내가지고 이렇게 붙인 느낌이거든요. 이것도 그렇게 티가 안 나게 잘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흰머리의 표현 같은 경우에도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살짝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은 전체적인 해상도가 떨어진다는 거. 그게 가장 아쉽고 물론 요즘 나오는 그 다 뭉그러진 핫토이 헤드보다는 훨씬 낫기는 합니다. 하지만 해상도만 살짝 더 높았으면 정말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바디 같은 경우에도 여타 울버린 바디보다 훨씬 낫고요. 그리고 고증이랑 살짝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은 허리통이 약간 얇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이 친구를 한번 분해를 해보려고 했는데 바지부터가 제대로 열리지가 않아가지고 일단 나중에 한번 더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장갑 같은 경우에는 고무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해지거나 그럴 걱정은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들어가는 편입니다. 어깨 장갑 같은 경우에는 따로 플라스틱 같기도 하고 아니면 좀 딱딱한 고무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것도 고증보다는 좀 더 두껍기는 한데 그래도 마음에 드는 편이고요. 그리고 팔 라인으로 떨어지는 요런 장갑 같은 경우에도 아마 그 고무라든지 아니면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접착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떨어질 거는 살짝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무리하게 가동을 하거나 잡아 당기게 된다면은 떨어질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궁금할 만한 요런 쫄쫄이의 재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얇은 편이고요. 살짝 이렇게 만져보면 약간 찹쌀떡 같은 느낌도 들고 약간 그런 텍스처입니다. 그리고 이런 동그란 부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전체적인 패턴 같은 경우에는 따로 프린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혹시라도 나중에 해지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클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날카롭게 되어 있고요. 제가 이거 닦다가 여기 살짝 찢어졌는데 이렇게 콕 박힐 위험은 충분히 있으니까 조심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날카로워요. 따로 뭐 테스트 같은 걸 해보자면은 이런 테이프가 있잖아요. 살짝만 들어가지고 힘을 주면은 이렇게 뜯깁니다. 그래서 항상 손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화 프로모션 영상을 보니까 맨손으로도 클로가 나와 있는 모습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맨손으로 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을 확인하는데 마이크가 좀 지지직거리면서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으니까 후시 도금으로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손목 부분 끝 처리한 것도 저는 마음에 들고요. 그 다음에 그 블랙팬서 같은 경우에는 손파츠를 갈아 끼우면서 찌지직 갈라지면서 뜯어지거든요. 그래도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소재가 섬유 재질이기 때문에 딱히 찢어지거나 그럴 걱정은 없어가지고 저는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벨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나? 하여튼 말씀드렸다시피 따로 파손 없이 벗기기는 힘들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이 뒤쪽으로 아마 벨트가 시작되지 않을까 일단 예상은 해봅니다. 그리고 바지 앞쪽을 보시면은 허벅지 앞쪽에 이쪽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동을 하면은 제가 소장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이 가동을 별로 안 했는지 벌어지진 않았더라고요. 하여튼 가동을 타이트하게 하게 되면은 저기가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릎 보호대 같은 경우에는 좀 딱딱한 고무 재질 아니면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고요. 부츠 같은 경우에는 따로 떨어져 있기도 하고 이 위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연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랑말랑합니다. 신발 밑창을 보시면은 오돌토돌하게 잘 표현을 해줬고요. 가까이서 보면은 웨더링도 잘 되어 있죠. 뒤쪽을 보시면은 이 접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따로 뜯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실제로 보게 되면은 약간 벨크로 같이 생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접착제로 붙여놓은 것 같더라고요. 일단 비주얼적으로 보자면은 영화에서 나온 모습과 거의 흡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동률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제 바디 같은 경우에는 따로 자립이 불가능할 정도로 헐렁하지는 않고요. 웬만한 거는 버텨주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요 정도 해도 크게 넘어지진 않는 것 같네요.
일단 헤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고요. 여기 카라 부분에 살짝 걸리기는 하는데 살짝 뽑아가지고 돌려주시면은 좀 더 돌아가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0도, 360도 돌아가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팔 가동률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울버린 시리즈 중에서 가장 많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앞으로 나란히 같은 경우에는 살짝씩 간섭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란히가 대부분 앞으로 나란히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앞으로 나란히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가슴 부분 모서리 쪽이 걸려가지고 완벽하게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팔이 접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다 접혀가지고 이것도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요. 의상을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접히는 거를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 팔 가동률이 좋은 이유는 의상이 얇기도 하거니와 그 다음에 이 팔이 접히는 관절 부분을 일반 바디 관절을 썼기 때문에 확 접힐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팔 가동률은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나란히가 잘 안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요. 뒤로 가는 거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섭이 없으니까 잘 되죠. 그 다음에 팔이 돌아가는 거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고요. 아마 360도 돌아가기는 할 건데 의상 때문에 한 180도 정도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허리 가동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체 장갑이 따로 떨어지는 부분이 없이 완벽하게 그냥 고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돌아가는 거는 그래도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상체가 굽혀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체 가동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어 있죠. 그리고 좌우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게 많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 그 다음에 접히는 거는 이렇게 접히게 되어 있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복잡한 부분 때문에 그렇게 많이 접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죠. 그리고 발 가동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고요. 발이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자유로운 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앞으로, 뒤로, 좌우로 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동률 같은 경우에는 상체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마음에 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합시다. 비주얼적으로는 완벽합니다. 가동률도 좋습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매물이 많이 없다는 거. 그게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친구를 구하기가 크게 어렵진 않은데 또 막상 구하려고 하면은 어렵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중고의 법칙이라는 게 내가 구하려면은 없죠. 그런 것처럼 구하기가 쓸데없이 어려워요.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저렴하게 구한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단품으로 구했기 때문에 한 15만 원에 구매를 했는데 이제 완제품으로 상태 뭐 괜찮은 거 구한다고 하면은 20만 원대 중반에서 한 중후반?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20만 원대 초반도 본 것 같은데 보통은 20만 원대 중반으로 쫙 보이는 것 같습니다. 20만 원대 중반의 가치가 있냐?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욘두, 헬라 이 친구도 그 친구들이랑 견주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울버린을 좋아하고 구할 수만 있다면은 저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슈트가 영화상에서 크게 비중이 없어서 그렇지 페인팅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옛날 페인팅도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만족을 했고요. 가동률도 만족을 했고 전체적인 디테일도 굉장히 좋고요. 소장을 하면서 크게 변형이 갈 곳이 없는 것도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차렷 자세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도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요. 양산에서 뽑을 수 있는 한계치를 보여준 것 같고 요즘에 나오는 핫토이 제품들은 이런 한계치에 상당히 못 미치는 결과물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최신 버전 울버린을 일찌감치 취소를 한 거고요. 제 객관화는 웬만하면 맞는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도 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결론으로 넘어가서 이번 데드풀 3에서 어떻게 나오나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슈트가 이쁜 게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아직까지는 노랭이 슈트만 유출이 된 것 같은데 좀 더 이제 사복이라든지 좀 더 이쁜 것들 많이 나와가지고 서드파티도 많이 나오고 핫토이 쪽에서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핫토이 쪽 좀 전시 슈트면 좀 잘 나올 것 같긴 한데 요즘에 핫토이가 좀 헤드가 좀 문제죠. 하여튼 요즘 마블 영화 중에서 데드풀 3를 가장 기다리고 있고 전체적인 때깔 자체는 잘 나올 것 같으니까 제 객관안으로는 이번 데드풀 3는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한때는 디즈니 주주로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90층쯤에 이제 탈출을 하긴 했는데 요즘 보면은 많이 힘을 못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디즈니 주주님들도 이제 힘을 내시고 저 같은 경우에도 멀리서나마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블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좀 잘 좀 해라. 자,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린 친구는 데이즈 오브 퓨처 페스트 버전 울버린이었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끝내죠.